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다면 조이대에 대한 지난번 우리가 칼 뽑다가 이렇게 특검 뽑다가 또 넣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같이 좀 추진할 만한 동력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분위기 이상하네. 이거 정말 게다가 정말 또 긴장해야 될 상황인 것 검찰이 같아요. 여기서 항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때도 무죄 판결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 같은데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묻혔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좀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것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모멘텀을 만들어 가지고 네, 검찰 권력이 지금 조직화돼 있는 네. 상태야. 그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첨예한 지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전에 우리 그 전현희 의원과도 통화를 했는데 항소 여부에 대해서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라고 해. 당연히 항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거 항소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도 그래서 네. 그런지 자기도 항소 여부 좀 지켜보겠다고 그랬어. 네. 어머, 얘들 봐라. 재판을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 그러면 이제 상태. 나경원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굳이 할까?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저는. 원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네. 불구하고 난리인데 네. 지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재판을 끌어왔던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뭐 왜 이렇게 재판을 끌었냐 이거에 대한 비판도 거의 없다가 사실 공소 취소 부탁을 한 게 정말 대국민 생방송 공개 토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재판은 아직도 끌고 있는 거야? 공소 취소까지 부탁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그동안은 나경원이 윤석열에게 왜 그렇게 저자세지? 아니 윤석열은 나경원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경원은 그렇게 끝까지 정말 무수리처럼 왜 저럴까? 그랬는데 그 이유가 공소 취소 부탁 이런 거로 통해서 밝혀지면서 이 재판이 사실상 검찰이 뭉갠 거잖아요. 검찰이 뭉갰고 지금도 검찰은 어떻게든 반발을 하고 싶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은 소위 말하면 내년 지선 때까지 계속 네. 흔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의미 있는 균열이라든가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생기면 그걸로 또 가보겠다라고 네. 했던 부분을 기억한다면 마지막까지 나경원이 네. 계속 법원 쪽에다가 던진 사인은 이거 개헌 저지선 흔들릴 수 있어니네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우리 만약에 유죄 때리면 우리 뭐 유죄 괜찮은데 개헌 저지선 무너져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다는 부분이 또 신경이 쓰이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네 얘들이 지금. 어쨌거나 검찰이 우리를 건드리면은 우리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뭔가 무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네. 그럼요. 그리고 나경원이 오선 중진이잖아요. 네. 뭐 국회의장 깜은 아니지만 급은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사위 와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면서도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쵸.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맞아. 건 자기의 안위와 결정적인 거죠. 남편이 조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자기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검사나 판사들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치욕을 사실 견뎌냈잖아 나경원이. 견뎌냈죠. 네. 간사라도 어떻게 시켜줘. 뭐 간사 안 돼. 그러면 나 같으면 그건 나가겠어. 근데 사보임하고. 근데 계속 버티고 심지어 자기 남편 국감 때는 바로 직전에 빠지긴 했지만 네. 그 정말 뭐 나름대로 나경원 툭 건드리면 막 물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자존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포기 안 하는 여성인데 버텨냈어. 그 결국은 대장동 문제 등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수세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한 지렛대를 가지기 위한 결심이었네. 네. 이제 보니까 다 지금- 보이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경원이 누군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흥신학원 누구죠? 흥신학원이라고 그 아버지가 누드섹스. 네, 서울의 나채성 씨입니다. 네네. 서울의 저 화곡중학교 제가 그 학교 다녔습니다. 화곡고등학교요? 네. 그 학교가 이번에 1등 했던데요? 뭘요?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네. 전입금을 내야 돼요. 네.
법인이 주인 행세를 하려면 그렇죠. 네. 재단 근데 전입금. 네. 빵원으로 1등을 했더라고요. 다만 어디는 조국 학교는 1,000만 원이라도 냈는데 여기는 빵원이어가지고 네. 네, 하여튼 한 푼도 안 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잣집 쪽팔립니다. 사실 그렇게 나온 게 죄송합니다. 네. 부잣집 딸내미에다가 네.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법대 가고 그 다음에 뭐 남학생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어쩌고 그러는데 판사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법사위에 와가지고 5선이나 됐는데 그런 모욕을 참는다. 참아야 될 결정적인 그게 이유가 있었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공했네.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씁쓸합니다.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씁쓸한 정황과 상황, 사태 파악은 대충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나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혹시 보태줄 말씀 있으시면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님 화나시죠? 화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네. 일단은 항소하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 오늘 오전에 전현희 의원이랑 제가 통화한 이유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이거 빨리 진행해 달라. 그리고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영장 네. 재판부도 이렇게 콤보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전에 통화를 했더니 일단 요 두 개는 민주당 내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는 콘센서스가 있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법원과의 관계를 가지고 정치적인 좀 고려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오늘 뒤통수 판결 때문에 탄력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론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죠? 여론이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사실상 어떤 일에 추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없이 허공에다가 정치인들이 지르고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여론이 먼저 탄탄하게 그 길로 가세요라고 외쳐야 그제서야 정치인들이 사실은 뒤에서 슬금슬금 나오는 그런 식이 돼야 뭐 역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계속 일을 추진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사실은 지난번에 보면은 나경원이 좀 중요한 부분까지도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도 너희들이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원 상층부까지 네. 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번 참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다면 조희대에 대한 지난번 우리가 칼 뽑다가 이렇게 특검 뽑다가 또 넣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같이 좀 추진할 만한 동력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아니, 동력은 있어요. 지금 직위원 재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분노하잖아요. 재판을 우리가 목도하고 아니, 탈옥만 있잖아요. 시켜준 네. 게 아니라 그다음에 무슨 만담에 뭐 시시 웃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재판도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곧 있을 1심 판결이 양형에서 뭐가 나오든 유무죄에서 뭐가 나오든 간에 이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직위원 재판부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국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번에도 나경원 재판처럼 결과 본 다음에 무죄네? 양형이 이게 뭐야? 뭐 양형은 뭐 사용하고 무기밖에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보장하고 있는 국회 권한 행사를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탄핵이 맞습니다. 탄핵이 맞고요. 그다음 조희대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바라봐야죠. 지금 그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좀 얕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건 전 실패할 거라고 봐요. 왜 실패하냐면 법원이나 검찰 마찬가지입니다. 미소 띈다고 해서 그 미소를 받아주지 않아요.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것들 봐라, 잘 나가나 보자 해가지고 검찰도 똘똘 뭉쳐 있잖아요. 법원도 그렇거든요. 대법관들도 지난번에 그 5월 1일 2차 내란 때 봤지만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라졌잖아요. 그게 법원의 지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사법부가요 필요한 거 있을 때는 로비는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판사 임용할 때 원래는 이제 10년차 경력이 있는 자가 판사 임용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되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정차적으로 법조 해서 일원화. 네.
점차적으로 10년 차가 돼야지만 판사 임용될 수 있게 됐는데 법원에서 10년 차 안 된다. 5년 차로 내려달라 해서 사실상 그 법이 효력을 갖기도 전에 5년 차로 개정이 이미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경력 5년만 있으면 판사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로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10년이나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을 다 로펌에 뺏긴 다음에 어떻게 판사를 받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5년 차를 받으면은 더 좋은 점이 사실 그 판사로 임용될 사람들이 그냥 뭐 변호사 개업하고 있다가 판사로 임용돼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로펌에서 일하다가 김현장이라든지 그런 로펌에서 일하다가 그렇죠. 법원에 갔다 와. 네. 거의 뭐 파견을 보내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더 기득권이 공고히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5년 차거든요. 10년 차는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10년 차는 진짜 아무리 그래도 10년이나 뭐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법원으로 가겠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건 말도 못하게 깎이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를 포기하고 갈 거면 사실상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로펌에서 다시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까지 그 후일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원이 그렇게 로비를 했고 그걸 민주당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법원 말대로 5년 차로 딱 해줬거든요. 기득권을 공고하게 완전히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건 이뤘고 법원에서는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거 다 이뤘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더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마음대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도 우리 이제 뭐 법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필요 없어? 우린 다 됐어? 이렇게. 사실 1년에 지금 뭐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엄청나게 높고 네. 특히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한 90%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대부분 김앤장 쪽 사람들과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거의 100% 가깝게 기각이 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이 사법 커넥션의 가장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법원 네. 그리고 김앤장의 장난이 이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문제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여론은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민주당 지도부가 대단히 정무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로서는 우리가 정말 여론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여쭤본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